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과 저보다 3살 위인 오빠, 이렇게 넷이서 살았죠.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고깃집을 운영하셨어요. 장사가 정말 잘 되셔서 저희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오빠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저와는 달리 학교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결국 좋은 대학에 가서 변호사가 됐죠. 지금은 같은 변호사인 새언니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반면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부모님과 오빠가 대학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공부가 맞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는 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더 좋았죠. 결국 저는 대학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저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원래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피부 마사지와 경락을 배웠죠.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도 땄어요. 그리고 한 샵에 취업을 했죠. 일은 힘들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7년 동안 경력을 쌓았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고 놀러 다닐 때도 저는 일하면서 돈을 모았죠. 제 꿈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 샵을 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월급에서 최대한 아끼고 보너스가 나오면 거의 다 저축했죠. 그렇게 모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을 합쳐서 제가 29살 때 드디어 제 샵을 차렸어요.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샵을 연 후에는 정말 정신없이 일했어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죠.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직원 1명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많아져 직원을 더 뽑아야 했어요. 어느새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일하는 샵이 됐죠.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제가 36살이 됐을 때 대출 없이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긴 거죠.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조금 걸렸지만 만나보니 정말 잘 맞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죠.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서로 마음이 맞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먼저 친정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했어요. 부모님도 오빠도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착하고 성실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남편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시댁은 남편 외에 형과 여동생이 있었죠. 남편이 둘째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나이를 물으시더니 표정이 굳으셨어요. 남편보다 3살이나 많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대학은 어디를 나왔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자 노골적으로 실망하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셨고 대학도 못 나왔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죠. 나이가 많다는 것도 계속 문제 삼으셨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기만 믿으라고, 다시는 어머니가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고요. 남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죠.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단호하게 나오니까 더 이상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셨죠. 우리는 청첩장도 돌리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시댁에서는 결혼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신혼집은 제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고 결혼식 비용이나 다른 준비물들도 남편과 제가 반반으로 부담했죠. 친정에서 남편 차를 바꿔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제가 먼저 집도 있고 하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왜 거절했냐고 따지셨어요. 자기들이 딸리는 결혼이라 친정에서 눈치껏 해주는 걸 제가 무슨 권리로 거절하냐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알고는 난리를 쳤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남편의 형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비 형님이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한다고 했죠.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더 이상해졌어요. 왜 우리가 먼저 결혼한다고 서둘러서 장남이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게 만들었냐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우리가 결혼 날짜 잡고 청첩장 돌릴 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은 결혼 이야기조차 없었는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셨어요. 남편이 또 화를 냈어요. 그게 왜 제 탓이냐고 말이 안 된다고 따졌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비난하셨어요. 남편은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저는 대학도 못 나왔고 나이까지 많다면서 무시하셨죠. 예비 형님은 아주버님보다 6살이나 어렸어요. 게다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형님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와 노골적으로 비교하면서 형님은 젊고 학벌도 좋다고 칭찬하셨죠.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더욱 잘해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버님 부부에게 집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바라는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싶었죠. 아마 시댁 집을 팔아서 집을 마련해주고 형 부부와 함께 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하셨어요. 형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아직 생각 못 해봤다고 하자. 그래도 동생이 형 결혼하는데 2천만 원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아주버님은 겨우 3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 2천만 원을 하라니 말이 됐나요?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은 절대 못 해준다고요.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형이 해준 만큼만 하자고 300만 원을 주자고 했죠. 그 일로 시어머니와 또 한바탕 싸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화를 내셨고 남편도 지지 않고 맞섰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저한테는 잘해줘서 참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생신상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하고 첫 생신이니까 당연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이 옆에서 거들어줬죠. 시누이도 일찍 왔어요. 제가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까 봐 도와주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래도 저랑 잘 맞았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하는 걸 들으면 남편이랑 같이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힘이 됐어요. 그렇게 셋이서 열심히 준비해서 생신상을 차렸어요. 음식도 다 준비하고 테이블도 예쁘게 세팅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큰 캐리어를 끌고 오신 거예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게 다 뭐냐고요. 시어머니는 일단 자리에 앉으시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다들 긴장한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댁집이 팔렸다고요. 그 돈으로 아주버님 부부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살 거라고 안방을 비워달라고 하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학도 못 나와서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서 이제 여기서 살 거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갑자기 상의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것도 안방을 비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화를 내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본인이 집을 팔아서 아주버님한테 다 주고 갈 곳이 없다고 그걸 우리한테 떠넘기시는 거잖아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는 이제 와서 쫓아낼 거냐고 하시니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아들 이혼하는 꼴 보려고 끝까지 이러는 거냐고 했죠. 시누이도 왜 그러시냐면서 난리를 쳤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었어요. 상황을 듣고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어요. 특히 예비 형님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다고요. 아주버님 신혼집 해주려고 집 파신 거니까 아주버님이랑 해결하시라고 했죠. 예비 형님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막무가내였어요. 계속 우리랑 살겠다고 하셨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은 결국 먼저 가보겠다고 하더니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데 정작 당사자들은 도망치듯 가버리다니요. 시누이가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는 빠지라고 하셨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날은 끝났어요. 곧 시댁집 짐도 다 빼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시누이가 최대한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며칠만 우리 집에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일단 며칠만 있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툭하면 막말을 하셨어요.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은커녕 빨리 밥 차리라고 재촉하셨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어요. 어느 날 저는 회식이 있었어요.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늦게 들어가니까 난리를 치셨어요. 시간이 몇 시냐면서 이 시간에 들어오면 늙은 시어미랑 자기 아들을 굶기려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며느리 도리를 똑바로 못하냐고 하셨어요. 제가 회식이라 늦은 거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지금 자기를 무시하냐는 거였죠. 남편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아들 이혼시키려고 작정했냐고 화를 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착한 아들이 저 때문에 변했다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쳤죠. 어머니 빨리 지낼 곳 구해서 나가시라고요. 이렇게 살면 제가 먼저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갈 곳도 없는 시어미를 쫓아내는 거냐고, 며느리 도리 똑바로 못하냐고 하셨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결국 저는 제가 나가겠다고 말하고는 나왔어요. 남편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정말 한계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고 억울했고 서러웠어요. 일단 친정으로 갔어요. 부모님이 놀라셨지만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다음 날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오빠는 진짜 화가 났어요.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오빠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오빠랑 함께 우리 집으로 갔어요. 오빠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이 집은 제 명의니까 어머니 데리고 나가라고 했죠. 시어머니가 오빠한테 사돈 총각은 예의도 못 배웠냐고 하셨어요. 그러자 오빠가 차갑게 말했어요. 자기는 법을 배웠다면서 변호사라는 거 아시지 않냐고요. 법대로 해보자고 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남편은 오빠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빨리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했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아들 이혼남 만들고 평생 아들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없으면 당장 와서 사과하라고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죠. 이혼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죠. 남편도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말하라고 했죠. 결국 결론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급한 대로 일단 시누이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댁집 판 돈으로 작은 전세집을 구한다고 하셨죠. 나머지 돈은 형 신혼집에 보태준다고 했어요. 뒤늦게 시누이도 왔어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짐을 챙겨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오빠가 가고 나서 남편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진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울먹이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냥 지쳐 있었어요. 결국 어렵게 평화를 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일로 시어머니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정말 시어머니와는 안 보고 살았어요. 남편만 가끔 연락하고 혼자 뵈러 갔죠. 저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형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지만 시어머니와는 눈인사만 하고 일찍 돌아왔어요. 말도 섞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살다가 생각보다 빨리 전세집을 구하셨어요. 시누이가 엄청 뭐라고 했나 봐요. 원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시누이는 자기 엄마지만 저런 시어머니를 만날까봐 무섭다면서 자기는 결혼 같은 거 안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줬죠.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이 정말 좋아했죠. 저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임신한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시어머니한테는 남편이 알렸어요. 저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축하한다면서 뭔가 사주고 싶다고 했대요.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돈은 받고 싶지 않다고요. 형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싫어하는 게 분명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3달 후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시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매일 듣던 무시와 막말들, 그 모든 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마음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제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억지로 만나게 하거나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 말이 고마웠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외롭게 지내시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만약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다면 지금쯤 우리는 함께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저와 제 가족을 위해 살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